가기사는 증시 닭도기. 안녕하세요. 전부터 증시나 침판한 지원입니다. 네, 증시 쪽집게 류현입니다. 네. 아직도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. 가기사는 하는 게. 뭐 더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아니 뭐 어차피 이 자리 자체가 내 자리가 아니야 여긴. 네, 주인이 있잖아 원래. 주인이 없는데 와가지고 뭐 자연스러울 수가 있나? 주인이 제일 자연스러운 거죠. 네.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. 올해 나오시니까. 그러면 감사드리죠. 뭐 욕만 안 하면 겉으로는 시니컬해 감사드리는 보여도 또 속으로는 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아니, 그래도 뭐 나름 뭐 그래도 좋은 내용을 좀 이렇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. 네, 그렇죠. 그렇지 않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. 이런 걸 제가 무슨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거의 봉사 수준 아닙니까? 네. 네, 그렇죠. 오늘 시장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. 이렇게 조금 한 1% 내외로 양시장 다 빠진 거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. 코스피가 0.86% 하락, 코스닥은 1.2% 하락했습니다. 2600 돌파해서 3000까지 곧장 가나 싶었는데 또 2582포인트로 2600이 좀 깨져서 마감을 했습니다. 코스피, 코스닥 둘 다 개인 투자자가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좀 많이 샀습니다. 각각 6천억, 3천억씩 순매수를 했고요. 기관과 외국인은 둘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원달러도 소폭 좀 올랐고, 홍콩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약세가 큽니다. 어제도 한 1% 넘게 많이 떨어졌는데, 오늘도 2% 가까이 좀 하락을 하는 상황이고요. 상해도 한 1% 정도, 상해 지수도 좀 떨어지고 있네요. 네, 업종별로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늘 대폭 상승했습니다. 운수장비 섹터가 1등을 했는데요. 화신, 만도, 서현이와 현대위아, 세종공업, SL, 명신산업 이런 데가 다 4에서 7%씩 상승을 했고요. 현대차와 기아도 3%씩 상승을 했습니다. 뭐 같은 섹터 내에서 방산주들은 뭐 최근에 좀 상승을 해서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았네요. 두 번째로 많이 상승했던 건 보험주였는데요. DB손보, 한화생명이 2% 내외로 좀 상승을 해서 오늘은 좀 안 떨어지기만 해도 좀 업종 상위권을 좀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증권업종도 비슷한 이슈 때문에 그냥 안 떨어진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유진증권은 5% 올랐고 미래에셋증권, 키움증권 2% 올랐는데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 거의 동행하는 게 키움증권 주가인데 오늘은 조금 반대로 움직였네요. 근데 2분기 실적은 좀 이렇게 전망이 좋지는 않더라고요. 아무래도 1분기에는 일단 지난 4분기에 조금 금리가 많이 급등을 하면서 증권주들이 채권 평가 손실 영향이 좀 커서 손실이 좀 커졌었는데 1분기에 금리가 다시 되돌리면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. 근데 2분기에는 전 분기보다는 그래도 금리가 다시 좀 올랐던 영향인지 실적이 순이익 기준으로는 한 전분기 대비 20% 정도 하락해서 미래에셋증권 기준으로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. 제일 안 좋았던 거는 의료정밀 섹터였습니다. SD바이오센서가 5% 정도 하락을 하면서 끝도 모를 추락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. 덴티움도 그간에 좀 많이 상승을 해서 오늘도 한 5% 내외로 조정을 받았습니다. 섬유유분 섹터에서 또 FNF가 3% 정도 하락을 했고 한섬, 한세실업도 1, 2%씩 하락을 했습니다. 오늘은 중국 관련주들도 전부 다 좀 하락을 했습니다. 네, 경기 부양책이 빨리 나와야 할 텐데 나온다고 오를지도 좀 모르겠네요. 최근의 상황을 좀 봐서는 부양책이 효과가 크게 없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워낙 그쪽도 좀 부실한 내용들이 많잖아요. 지금 기대감이 좀 약해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운수창고 업종 세 번째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 해운 업종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. 페노션, 대한해운, HMM 다 5%, 2%대씩 하락을 했고요. 항공주들도 오늘은 좀 안 좋았습니다. 티웨이, 에어부산, 진에어, 아시아나, 제주항공, 대한항공까지 2에서 4% 사이로 오늘은 다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. 화학 섹터도 좀 안 좋았습니다.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과 이수 화학 여기는 이제 분할이 된 이후로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각각 11%, 6%씩 하락을 했습니다. 그리고 율촌화학, OCI, 금호석유, 국도화학, 대한유화, 롯데케미칼 등등 다 3에서 6% 사이로 오늘은 다 하락을 했습니다. 그냥 전반적으로 다 떨어진 것 같아요. 그냥 제가 보기에는 좀 최근에 올랐던 거 그런 것도 떨어지고 그냥 오늘 반도체도 떨어지고 좀 다 떨어졌잖아요. 또 오른 업종 보니까 그냥 요즘에 좀 떨어졌다가 오늘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 또 발표했잖아요. 그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하면서 그것도 그거 모멘텀으로 한번 반등 나온 게 아닌가. 지속성이 있을까는 모르겠네요.
저번에도 뭐 이런 대규모 투자 발표를 했었을 때 그때도 잠깐 또 이제 올랐다가 또 반짝했었던 이제 조정받고 예, 또 같은데 뭐 예.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계속 우상향 랠리를 뿜다가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잖아요.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이슈가 나와서 좀 반응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근데 어제 미국 시장도 시작할 때는 되게 많이 빠져서 시작하는 것 같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되돌렸더라고요. 전형적인 이제 강세장의 모습이었고 우리나라 좀 장 초반에 좀 빠질 때도 대체적으로 좀 많이 되돌려서 마감했는데 두 종목이 되돌렸어요.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둘이서. 아 정말 나머지 세더라고요. 종목들은 많이 여기는. 떨어졌더라고요. 네. AI 버블은 좀 미국 시장에서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오늘은 그래도 이 엔비디아는 강했지만 뭐 HBM 관련주들 반도체 쪽에서도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왔던 모습이었고요. 그리고 서비스 업종에서도 5번째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 CGV가 오늘 21% 하락을 했는데 대규모 자금 조달을 또 발표했습니다. 한 3년 만에 좀 대규모로 나온 것 같은데 여기는 한번 자금 조달을 했다 하면 엄청난 규모로 그냥 쏟아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 이왕 하는 김에 10년치 땡기자 뭐 이런 건가 봐요. 여기는 참 약간 이런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극장이 조금 힘들다 보니까 1,000억 모집 하면은 이렇게 어차피 잘 안 모일 것 같아서 1,000억 필요하면 그냥 3,000억 모집 해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, 참 어제도 좀 극장업이 조금 뭐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하루 만에 이런 또 이슈가 나와서 조금 안타깝습니다. 다른 극장주들 뭐 콘텐츠리 중앙도 6%대 하락하는데 좀 CGV가 기여를 했던 것 내용 같습니다. 보니까 무슨 공간 비즈니스를 한다고 공간 컴퓨터 따라한 것 같아 애플. 아 그러네요. 스페셜 컴퓨터. 왜냐면 증자하면은 또 증자도 이게 좀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투자자를. 그러니까 공간 컴퓨터를 좀 따라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아 이게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. 네. 매우 안타까운 주주들은 속 일인데, 타들어가죠. 아 이건 뭐 전부터 이게 좀 지금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요즘에 이런 느낌이에요. 그 AI 그 뭐죠? 그 나오면서 지금 검색 점유율이 막 떨어지고 이러면서 주가가 안 좋잖아요.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갖고 있는 거 손님들하고 얘기를 전부터 뭐 한 달 전부터 계속 팔아야 된다고 얘기는 했는데 저도 아직 못 팔았거든요 네이버를. 좀 오르면 팔라고 그랬더니 계속 떨어지는 거야. 답답해 죽겠네. 그래서 하여튼 팔아야 되는데 뭐 저는 하여튼 조금만 올라도 팔을 생각입니다. 안 되는 거는 갖고 있으면 안 돼. 네, 요즘에 뭐 되는 광고 시장도 별로 안 좋아서 네이버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뭐 이 얘기 나온 김에 CJ, CGV 얘기 먼저 해보면요. 일단 유상증자가 5,700억 규모로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. CJ가 지분이 48.5% 갖고 있거든요. 그러면 유상증자 5,700억 하면 절반 정도는 좀 인간적으로 참여를 이게 해줬으면 뭐예요? 왜 좋겠는데 600억만 참여하는 600억만 참여한다고 했습니다. 10% 정도 규모죠. 네, 하여튼 그래서 이것도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고요. 신주 발행 주식 수가 7,500만 주 가까이 발행이 되는데 기존 주식 수가 4,770만 주입니다.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한 150% 규모라서 규모가 좀 너무 크다. 게다가 전일 종가가 14,500원인데 신주 발행 예정가가 7,600원대입니다. 그래서 판토막 수준으로 좀 발행이 되는 거라서 희석이 장난이 아니다. 예, 굉장히 좀 타격이 커 보이고요. 그리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 기존의 주식수에서 이제 신주 발행된 분을 좀 추가를 하면 가중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한 유증 후에 주가가 한 1,300원 정도까지 이론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어 보이긴 합니다. 하락은 뭐 전일 대비해서 한 28%대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21% 하락해서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그만큼 좀 희석 효과가 굉장히 커 보이는 것 같고요. CJ 측에서는 왜 자금 조달을 이렇게 많이 하냐에 대한 질문에 단순히 자금 악화에 따른 조달은 아니다. 극장의 미래를 제시하는 미래공간 사업자로 거듭나기 위함이다. 라고 발표를 했지만 이거 유증대금 5,700억 중에 채무상환에 쓸 자금이 3,800억 거의 대부분 채무상환이거든요. 그래서 부채 비율도 안 그래도 900%가 넘겼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자금 악화에 따른 조달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거의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에요. 터키에도 얘네 있잖아요. 터키나 뭐 다른 나라에 거기도 아마 똑같을 거야. 뭐 똑같이 안 좋을 거기 때문에 그쪽에도 아마 내가 알기로는 무슨 이상한 옵션 같은 거 걸어가지고 예전에 문제가 뭐 이런 거 했던 네. 것 같거든요. 지금도 아마 남아 있을 거야. 그래가지고 주식 투자를 잘하는 거 뭐 그런 게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. 이런 종목만 피하면 돼. 안 좋은 것만 피해가면은 안 좋은 거 이렇게 다 이렇게 쳐내면 좋은 거밖에 안 남거든요. 결국에는 그러니까 안 좋은 종목을 피해가는 게
제일 중요한 겁니다. 터키 익스포저는 아마 지금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그래요? 있는데.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네. 여하튼간에 하여튼 이렇게 막 유상증자 막 빡빡하고 이런 어차피 그리고 이 성장 산업도 아니고 사양 산업에 가깝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도 어떻게 해서든 조금 반등하면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근데 또 이게 코로나 때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, 극장들이. 네. 근데 그 이후에는 가격 일단 인상을 했고 피는 좋아지고 관람객 수도 좀 빠르게 늘겠죠, 리오프닝 되면. 그래서 큐도 좋아지고 그간의 인건비도 좀 많이 줄였고 구조 정도 했기 때문에 C는도 낮아진다. 그래서 좀 빠른 회복이 전망된다. 이런 리포트도 굉장히 좀 많이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 조금 들어가셨던 분들이 좀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. 저번에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그 코로나 저 하기 전에는 좀 올랐었잖아요, 기대감으로. 코로나 하기 실제로. 전에? 아니 코로나 해제하기 전에, 완전 해제하기 전에 그때 좀 올랐다가 그때는 실적이 안 나온 상태에서 기대감으로 이제 많이 올랐었거든요. 그게 마지막이야. 실제로 까보니까 이제 실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. 예, 그만큼 이제 회복도 안 되고 또 가격을 또 많이 올렸으니까 또 이 OTT하고 경쟁도 되고 하니까 뭐 큐가 내방객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어렵잖아요. 가격만 올려놨지. 가격 올려놓으니까 더 내방객 수가 줄어들고 하니까 또 앞으로 또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또 없어가지고 전망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리고 좀 전에 희석 물량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1단계만 말씀드린 겁니다. 2단계가 또 있습니다. 절대 참여 안 하시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. 예, 일단 아까 이제 일반 공모 5,700억 규모로 발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또 하겠다고 CJ가 공시를 냈거든요. CJ가 이제 참여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현물 출자랍니다. CJ가 원래 100% 자회사로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라는 회사를 갖고 있었는데 요거를 한 4,500억 규모로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요 지분을 그대로 현물 출자해서 CGV 지분을 추가로 유상증자해서 획득을 한다고 합니다. 근데 요것도 좀 걱정이에요.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4,500억 규모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과연 4,500억짜리가 맞느냐 또 문제거든요. 왜냐하면 이게 CJ의 100% 자회사기 때문에 이 현물 출자 받을 때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가치를 조금 생각보다 좀 높게 받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그럴 경제적 유인이 좀 존재하죠. 예전에 그리고 CJ 올리브영이 여기서 원래 같은 회사에 있었는데 올리브 네트워크스에서 분할됐거든요. 그때도 분할 비율도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. 너무 이렇게 완전 대주주만을 위한 또 분할을 하는 그런 비판이 이제 그때도 있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도 조금 생기지 않을까. 그래서 지금 순이익을 얼마나 내는지 한번 봤습니다. 네, 죄송한데 CJ 쪽은 투자 안 하시는 걸로. 여기까지만 마십시오. 들어도 네. 좀 무섭죠. 진짜 심하네요. 예, 이게 CJ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2020년도에 순이익 400억에서 21년도에 320억, 22년에 270억 계속 하락세입니다. 근데 270억 순이익이 이제 작년도에 냈던 건데 뭐 순이익만 봐도 4,500억은 생각보다 이렇게 순이익 하락 추세인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밸류는 조금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직관적으로 들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3자 배정 유증이랑 기존의 일반 공모 5,700억이랑 합치면 한 1조 원 정도 자본 확충이 됩니다. 전일 기준 시총이 7천억인데 1조 원 규모면 굉장히 좀 크죠. 쉽지 않겠네요. 네,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하이마트 꼴 날 것 같은 느낌인데. 타임아트요? 하이마트라고. 하이마트. 어떻게 된지 알죠? 그 옛날에 하이마트 요즘 다 없어지고 있거든요. 롯데가 인수했잖아. 비싸게 인수했거든요. 네. 근데 막 지점 없애고 막 통폐합하고 지금 난리예요. 그럼 망하는 거지 뭐. 거기도 좀 가전 제품을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인터넷으로 좀 많이 사서 뭐 타격을 좀 거기가 받는 이제 것 같은데. 백화점처럼 가전 제품을 양판하는 막 백화점식으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요즘에 뭐 사실 뭐 가서 직접 사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거기도 뭐 사양 산업이잖아요. 그쪽도. 그렇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CJ CGV가 오늘 21%나 좀 하락을 했고 CJ도 오늘 5% 하락을 했습니다. 근데 계열사들이 CGV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뭐 CJ ENM, CJ 제일제당 뭐 다 신저가를 뚫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제일제당 빼고는 돈 버는 회사들 별로 없어요 지금 요즘. 네, 그렇습니다.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현대차에서 오늘 좀 인베스터 데이 행사를 통해서 큰 발표를 좀 했습니다. 25년부터
통합 모듈러 아키텍처 IMA라고 부르는 것과 그리고 2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도입 예정이라고 합니다. eGMP 예전에 도입된 이후로 조금 효율화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하고 조금 차이가 뭐냐면 이 IMA 도입 이전에는 좀 같은 차종끼리만 R&D 비용 공유가 가능했다고 하는데 이 도입하면은 이제 차급이 상관이 없어진답니다.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원가 절감을 좀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. 25년도부터 2030년까지 2세대 플랫폼으로 개발할 전기차를 현대차에서 4종, 제네시스에서 5종, 기아에서 4종 정 출시할 예정이고요. 투자 계획도 원래 작년에 얘기했던 것보다 좀 상향을 시켰습니다. 향후 10년 동안 전동화 투자에 36조 원을 포함해서 총 109조 4천억 원 투자 계획을 잡고 있고요. 작년 대비해서 한 15% 정도 상향된 투자 금액입니다. 이것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죠. 부품업체들한테도. 판매 목표도 좀 상향을 시켰는데요. 글로벌 전기차를 2026년에 84만 대에서 94만 대로 목표를 좀 상향을 시켰고 2030년 기준으로는 187만 대에서 200만 대로 좀 상향을 시켰습니다. 그럼 당연히 전기차 판매 비중도 많이 올라가겠죠. 23년도에는 8%인데 26년도에는 18%, 30년에는 34%, 3분의 1은 전기차로 팔겠다라고 하는 건데 주요 시장만 보면 2030년 기준으로 미국, 유럽, 한국 시장에서 평균 내보면 53% 비중을 거의 절반은 이 주요 시장에서는 전기차를 팔겠다라는 목표를 좀 세웠습니다. 이 좀 현대차에 대해서 배터리 아저씨가 굉장히 깎고 있거든요. 너무 그러고 계신가요? 전기차 전환이 너무 늦다. 그 얘기를 듣고 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뭐 계획을 좀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좀 약한 거 아닌가 싶네. 53%면 지금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, 이거? 미국이 저번에 2030년도에 63%인가 68%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런 수치보다도 낮으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? 아마 미국 시장에서는 70% 이상 될 거고요. 한국 시장이 조금 낮습니다. 30%대? 여하튼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공격적으로 지금 이게 어차피 갈 거잖아. 뭐 그냥 내연기관차 좀 아쉽지만 어떡하겠어요. 다 버려야지. 노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더라도 잘 설득해가지고 아니 맞잖아 이거 뭐 어차피 안 할 건데 버려야지 어떡해요. 좀 있는 것만 좀 쓰다가 팍팍 전환해야지. 뭐 그게 낫죠 뭐. 어떡하겠어요.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. 이것도 좀 약한 것 같아. 한 2030년도에 한 절반 이상은 200만 대면은 현대차가 지금 한 400만 대 정도 하나요? 300만 대 정도 그냥 전부 다 바꾸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목표 달성하지 않을까? 하여튼 그러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오늘 하십시오. 전기차 투자를 많이 하는데 전기차 충전주가 좀 강세를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GM하고 포드는 이미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 쓰기로 발표를 했고요. 어제 나왔던 소식이 리비안도 내년도부터는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사용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어제 테슬라도 리비안도 5%대 상승을 좀 보였고요. 오늘 한국 시장에서도 에스트래픽, 휴맥스 홀딩스 이런 충전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. 에스트래픽은 상한가나 같네요. 근데 얘네들은 다양하게 만드는 게 좋지 않나? 이거 제작하는 애들은 여러 개 만들어서 팔려면은 하나로 통일되면 안 좋을 텐데 왜 올랐지? 이거는 좀 테마성으로 움직인 게 아닐까. 그러니까. 국내 시장은 그렇습니다. 네, 그리고 DB금투에서 재밌는 리포트가 나왔어요. 광고 시장이 이제 턴어라운드 된다. 이미 작년 4분기부터 광고 실적은 이미 감익으로 돌아섰는데 1분기를 바닥으로 2분기부터는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. 보통 광고비 성장률을 보면은 2%가 안 되는 이런 저성장을 보일 때는 그 다음에 광고비가 좀 전해 했던 거를 안 한 것까지 다 몰아서 좀 집중되는 경향이 좀 존재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24년도에는 광고비가 좀 많이 올라갈 것이다. 그래서 한 16조 원으로 전년 대비 한 6%대는 성장을 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. 광고 중에도 여러 가지 광고 중에 동영상 광고가 평균 20%대 성장세를 지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어려운 가운데서도 회복 구간에서도 그래서 동영상 광고가 가장 빠르게 좀 회복을 할 것이고 네이버 같은 데가 잘하는 검색 광고 그리고 그 다음이 노출형 광고 순으로 회복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동영상 광고에서는 아프리카 TV가 동영상 광고 비중이 일단 제일 높고 1분기에 광고 부분이 마이너스 20%로 굉장히 역성장 폭이 컸기 때문에 반대 국면에서는 굉장히 회복세가 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아프리카 TV도 예전에 주가가 굉장히 막 폭등하던 구간이 있었거든요.
근데 이제 어느새 그때 대비 한 3분의 1 토막이 난 것 같아요. 주가가 밑으로 계속 놀고 있고요. 그리고 검색 광고에서는 네이버가 검색 광고가 생각보다 그래도 선방을 좀 하고 있나 봐요. 그래서 노출형 광고에서는 부진한데 이쪽 부분을 좀 잘 상쇄하고 있고요. 노출형 광고 중에서는 이제 카카오가 앱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. 최근에도 하나 오픈 채팅방을 이 세 번째 칸으로 뺐더라고요. 원래 두 번째 칸에 이 채팅하는 공간에 내 친구와의 카톡이랑 뭐 오픈 채팅방이랑 다 한꺼번에 쫙 있었잖아요. 근데 오픈 채팅방은 그 계속 숫자가 막 올라가서 계속 울리잖아요. 그래서 그게 참 같은 화면에 있는 게 참 불편하다고 느꼈는데 이게 세 번째 탭으로 따로 빼면서 아주 편리해지긴 했습니다. 그러면서 세 번째 탭에 방문하는 이 사용자 수도 좀 많이 늘어나겠죠. 그래서 그쪽에다가 또 광고 모델을 또 하나 접목을 한다라고 최근에 또 발표는 했고요. 그렇게 카카오톡 가지고 계속 꼼지락 대가지고 이거 되겠어요? 이거 카카오 이거? 정신 안 차리나 이놈들? 똑바로? 지금 카카오톡 가지고 맨날 만지작거리고 있어. 그래도 뭐 이게 전 국민이 쓰는 건데 아니 이게 지금 성장세가 여기서 멈췄으니 성장이 지금 안 되잖아요. 그러면 뭐 다른 쪽으로 좀 해야지. 이거 맨날 카카오톡 가지고 계속 하면 안 될 것 같은데. 네, 다른 쪽에 플랫폼 수익에서 조금 부진하죠. 택시 쪽이나 이런저런 수수료 받는 것도 많잖아요. 그러니까 많은 시도는 하고 있는데 그때 한참 좋을 때 막 흥청망청하고 막 그랬잖아. 거기 카카오 막 개미들 울리고 자기네들 쪽 분할하려고 하고 기업 저 CEO들만 그냥 자사주 막 팔고 팔아가지고 돈만 드립다 챙기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경영자들이 많은 회사가 잘 되겠어요. 하여튼 그렇네요. 한때는 한 2년 전인가요? 네이버 사야 되냐 카카오 사야 되냐 요거 가지고 팽팽하게 맞섰잖아요. 근데 이제 둘 다 사면 안 돼. 둘 다 많이 가라앉았어요. 둘 다 사면 안 돼. 아니, 또 오히려 이럴 때 또 사야 되는 구간 아니에요 또? 근데 이게 뭐 그 어떤 펀더멘탈이나 그 환경에 영향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뭐 그 영향이 없는데 떨어지면 사도 되는데 이거는 지금 세상이 변해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제 그 AI 부분을 잘하면 그나마 좀 방어가 돼서 좀 다시 뭐 이렇게 좀 회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모르잖아요.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그저 뭐죠? 오픈 AI처럼 이제 할 건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수는 없잖아 지금. 지금 검색 광고가 많이 떨어졌어요. 진짜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. 난 네이버는 우리나라 검색에 거의 강자기 때문에 안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최근에 보니까 거의 10% 점유율이 떨어졌더라고.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요새 그 젊은 친구들은 카톡도 안 쓴대요. 그러니까 카톡도 안 쓰고 인스타 DM으로 대화한대. 우리 애들도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. 인스타그램만 해. 그 채팅하는 거 있잖아요. 그것만 하더라고. 카톡 잘 안 써요. 카톡은 이제 뭐 선생님들이 뭐 보낼 때, 뭐 학원 선생님은 보낼 때 텔레그램으로 보내고 파일이 커가지고. 그래서 카톡을 거의 안 쓰기 때문에 투자의 어떤 대상으로서는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. 근데 앞으로 뭐 카카오보다는 사실 네이버가 좀 다시 이렇게 회복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. 그래서 피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. 나중에 나오는 거 보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오늘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네요. 네, 여러 가지 뭐 오늘 얘기를 많이 했어요. 네, 나머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네. 저희는 그럼 빠르게 종료. 네, 내일 다시 내일 또 뵙겠습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.